반갑습니다. 김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첨부 자료도 포함해서 영상을 좀 만들 거니까 중간중간에 사진이 올라갈 거예요. 영상의 주제는 뭐 제목에도 있다시피 미국식 테일램프, 그러니까 미국식 테일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캠핑 트레일러에 관해서예요. 우리 한국 법규는 자동차 법규가 참 애매한 게 어떤 건 미국 따라가고요, 어떤 건 유럽 따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 오늘의 주제는 테일램프니까, 그러니까 후미등 얘기니까 딴 건 다 제껴두고 후미등 얘기만 할게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유럽의 표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표준은 좀 잘 안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표준은 미국만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잘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일램프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브레이크하고 미등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깜빡이가 노란색이잖아요. 유럽 국가에서 쓰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브레이크 등, 미등, 깜빡이 등이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테일램프 빨간색 하나에 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 되는 경우가.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공도에 다니다 보면 빨간색만 들어오는, 이렇게 빨간색만 있는 테일램프를 보면 깜빡이 불을 켜할 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계속적으로 깜빡 들어오면 자가 좌회전을 하려고 한다,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는 감이라도 잡는데, 일순간적으로 깜빡이를 넣은 것 같도 안 하는데 깜빡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하면 불 들어오듯이 그런 느낌으로 뭔가 딱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 깜빡이도 안 넣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국의 노란색 불은 깜빡이 불이니까 잠깐만 넣었었더라도 얘가 깜빡이 넣고 들어오는구나, 이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노란색 깜빡이가 있는 게 예뻐요. 예쁜데 그래도 미국에서 미국 태생에 맞게끔 디자인이 된 거니까 왠지 모르게 노란색이 껴있으면 좀 별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트레일러를 끄는 차가 또 미국 차인데, 솔직히 그것도 노란색 불이 싫은데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미국식 트레일러에 대한 부분에 테일램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이게 기존에 제 에어스트림에 들어있는, 제 캠핑 트레일에 들어있는 뒤쪽 테일램프고요. 이거는 제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만든 테일램프예요. 무슨 변태같이 이래 만들었죠?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뚝 떨어지고 그래. 이렇게 돼 있죠. 본래 이거였어요. 본래 이거 똑같은 거에 하나 더 샀어요. 하나 더 사서 여기 요 통은 미국 사이트에 차 폭등을 팔더라고요. 캠핑 용품 파는데 차 폭등을 파는데, 거기에 이제 노란색 부분만 이런 PVC 통 같은 데다 꽉 끼워 놓고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이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PVC로 이렇게 막아 놓은 거는 빛이 새어 나가잖아요. 노란불 쪽에 노란색 불이 아닌데 그냥 전구인데 잘못하면 빛이 새어 나가잖아요. 그거 새어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커버를 씌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 미등불이 이쪽에 들어와도 이쪽으로 간섭을 안 하는 거고, 노란색 불 쪽에 불이 들어와도 빨간색 쪽으로 간섭을 안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참 요즘에 제가 검사를 받았으면 이걸 안 만들었어도 됐을 건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이 처음 트레일러 검사를 받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빨간색 깜빡이 불을 용납 아직 안 할 때였고요. 요즘은 정확하진 않은데 뭐 태초에 빨간색으로 신고된 차는 빨간색으로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법률이 바뀌기 전 내용이라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말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제가 참고 자료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면요, 국내에는 지금 이제 트레일러를 대중화가 좀 많이 되고요. 제가 이전 영상 무슨 박람회 갔었다고 했었는데, 캠핑 텐트는 용품은 잘 없고 레저인데, 막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랑 캠핑 카들만 정말 많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잘 만들고 시설도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는 분은 또 많을 건데, 은근히 옛날 거, 저처럼 이제 옛날 빈티지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1962년도 산 에어스트림 16비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사진에 지금 올릴게요. 제 거를 올릴 수도 있고, 그 에어스트림 16비트 다른 사진을 올릴 수도 있는데, 제 거는 아직 정식적으로 소개를 영상을 안 만들어서 아마 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짠 하고 올라온 거 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식이다 보니까 미국식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수입 트레일러를 구매하신 분, 그러니까 중고 제품을 구매하신 분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요, 태초에 제가 이거를 검사를 받고 싶을 때 이제 이걸 검사 받을 시기가 온 거예요. 4년이 흘러서. 처음에 태초에 차를 사면 4년 후에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신청하게 돼 있고. 그래서 4년째가 딱 되는 해 이제 뭔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한 석 달 전부터 이걸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되지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거를 대행해서 국내에 들어와줬던 회사는 없어졌고요. 큰 회사가 아니니까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막 했어요. 수소문을 막 하니까 대행해주는데 50만원. 왜? 50만원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테일램프를 지금 현재 벽규에 맞게끔 개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끌고 검사장에 가주는 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사받고 난 뒤에 다시 원위치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본래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있는 옛날 트레일러를 그렇게 검사받아도 되거든요. 안 되는 모델도 있어요. 뭐 차 폭의 간격이나 높이의 간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짠 이 자료 하면, 이 자료 하면 맞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녹화해 놓고 나중에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한 2톤이나 뭐 1.5톤 트럭들 뒤에 테일램프들 있잖아요. 우리 고속도로나 도로에 가다 보면 차 트럭 뒤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범퍼 위에나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아닐까, 떨어질 거니까 범퍼 위에 놓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좌측 우측 깜빡이 다 들어오게끔 세팅을 해놓고 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호판을 받기 위한 심의를 거치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아서 그걸 이제 양도를 해요, 누군가한테. 근데 누군가한테 양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년 후에 누구한테 양도를 하면 그 뒤에 이제 최초에 승인받았던 그 모습이 네트워크로 모든 트레일러 회사, 네트워크로 모든 검사소에 그 사진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4년 후에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빨간색밖에 없어서 이렇게 노란색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면 검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태초에 등록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이 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정식으로 수입 대행을 해준 회사가 아직 살아 있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겠죠. 왜냐하면 저거한테서 산 거니까. 그렇지만 그 회사가 만약에 이걸 대행해준 회사가 없다면 굉장히 많은 돈 내야 돼요. 능력껏이겠지만 제가 보기엔 한 30에서 한 50만원 정도 부를 거예요, 대행해주는데. 근데 그거가 4년에 한 번이면 뭐 할만도 해. 근데 이게 처음만 4년이고 나온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드릴 팁인데, 저도 태초에 등록을 그런 이제 트럭 테일램프를 써서 했나 싶어서, 저는 이제 각 구마다 있는 검사소 있잖아요.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 길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왔는데 내 차가 어떻게 태초에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래야지 나는 그렇게 그거를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그걸 준비해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등록된 사진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근데 뭐 대행회사가 지금 그 대행해주는 회사가 없으시다면 꼭 각 구마다 검사소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인터넷으로 다 각자 개인의 차들이 등록된 뒷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태초에 등록된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면 안 보여줘요. 그러면 태초에 등록된 보여달라? 보여달라는 이상하고 그거 사진을 달라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근데 태초에 등록된 모습을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마 잠깐 보여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도 그게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네 차는 태초에 등록된 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 노란불만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노란불 만들어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태초에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에만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뭐 있어야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번외로 조금 들어가요. 자, 처음에 차폭의 그 차폭등 있잖아요. 트레일러에 있는 차폭등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만약에 내가 4개가 달려 있는데 차폭등 4개가 달려 있는데 한 개는 불이 안 들어온다. 그거 가지고 가시면 한 개 불 켜고 오라고 해요. 그런 소리 해요. 그러니까 차를 다 끄고 가요. 그러니까 전구를 다 빼버려요. 그럼 차폭등이 그냥 반사등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차폭등이 불은 안 켜지는데 반사등처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법규에 트레일러에 차폭등은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법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검사 받으러 갈 때도 차폭등 램프 다 꺼버렸어요. 그거를 안 보고 저는 통과를 했으니까 안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노란불, 이것처럼 노란불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등,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돼요. 후진불도 안 봐요. 저는 그래도 후진불은 달아놨는데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태초에 꽤 없으면 지금 있는 거에 노란불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그 외국에 보면 그 비슷한 사이즈의 노란불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저 만든 거 아까 대충 설명드렸잖아요. 이 본래는 이건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럼 여기서 잠깐 불을 한번 켜볼까요? 이 불을 한번 켜보려고 제가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게 캠핑용 파워뱅크예요. 한때는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안 쓰죠. 자, 요거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보시면 중간에만 불 들어오죠. 이게 그럼 이제 릴레이 거쳐서 차에서 이제 깜빡이를 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통과를 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미등 브레이크 선이에요. 미등 브레이크 선. 자, 불 들어오죠. 빨갛게. 그죠? 그런데 노란불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약간은 반사가 되긴 하는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브레이크나 미등불은 이걸로 컨트롤 되고요. 그럼 노란불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노란불을 넣으면 자, 빨간불한테 간섭 안 받잖아요. 요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서 저는 통과를 했어요. 제품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자, 이렇게 본래 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워를 안 켰네. 이렇게 지금이 깜빡이 불이거든요. 근데 깜빡이 불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다 빨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이건 미등불이에요. 좀 더 밝게 나오죠?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있다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했다시피 차폭등은 안 봐요, 검사소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는데 검사를 받을 때가 다 했는데 나는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해서 저 바깥에 이제 가스, LP 가스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할까 같아서 저는 검사 받으러 갈 때 가스는 빼버렸어요. 가스는 빼고 가스 호수는 이제 그냥 달린 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차폭등은 전구를 빼버렸고요. 뒤에 테일램프는 깜빡이 있는 전구로 요거만 끼면 되게끔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등, 후진등도 달아놨는데 그것도 임시용이에요. 실제 제가 운전을 엄청 트레일러 달고 운전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후진할 땐 항상 뒤에서 누가 봐줘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주업이 아니고 레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늘지가 않아요. 트레일러 묶고 후진하는 게. 내가 면허증을 어떻게 땄나 몰라. 이게 저는 지금은 캠핑 트레일러용 면허증이 좀 쉬운 게 있잖아요. 저는 컨테이너 차 갖고 면허증 땄는데 그걸 어떻게 땄나 모르겠어요. 학원 안 가고 땄거든요. 한 3번인가 4번 만에 붙었을 거예요. 또 계속 3000% 세. 와, 시간 많이 간다. 그래서 이제 외형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형을 뭘 보냐면 구조 딱 누가 봐도 다 뜯어 고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차에 본래 싱크대가 있었으면 싱크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이 있었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 들어와서는 안 보고요. 그냥 이제 그 창문 쪽으로 해서 봐요. 뭐 제대로 붙어 있나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봐줘요. 근데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차로 따지면 만약에 6인승 차인데 의자 떼고 검사 받으러 가면 합격 안 해요. 합격 안 시켜줘요. 예, 쉽게 그 프라이드 밴 이런 거 있잖아요. 맞나? 프라이드 밴. 그 프라이드 밴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아는 화물차요. 그러니까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로 나온 거에 의자가 없잖아요. 의자를 달아도 불법이고요. 본래 의자가 있는 차에 의자를 떼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갈 때는 의자 있던 거 의자 없애야 되고, 의자 있던 거 의자가 없는 걸 다시 의자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현실의 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있는 거 다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까 외형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배수통이요. 오물통이 꼭 있어줘야 돼요. 그거만 지키시면 트레일러 검사 받으러 가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태초에 등록된 사진이 있다고 하면 그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시면 아마 1.5톤이나 2톤 트럭에 있는 테일램프가 달려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렇게 태초에 등록된 자료가 있다면 아마 그 만드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선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테일램프에서부터 뭐 이걸 트레일러로 보면 이게 이제 테일램프가 달려 있잖아요. 요쪽에 이제 테일램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 1.5톤이나 2톤 트럭용을 범퍼 위에 올려놓았으면 그거만 단독으로 선을 만들어서 쭉 해서 트레일러까지 빼야 돼요. 그게 5m든 6m든 10m든 빼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갈아놓고 차 밑으로 선이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거 다 일일이 타이로 다 묶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대행회사 가셔서 이거 검사 대행을 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혹시 가보셔서 당신 차는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네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 사진이 등록이 안 되고 등록이 된 거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이 등록이 돼 있을 건데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지금 있는 거에 노란불을 만드시면 되고, 차폭등은 안 돌아도 되고요. 자, 그게 오늘 트레일러의 그 미국식 테일램프에 관한 얘기와 트레일러 검사 받을 때의 아주 사소한 팁이에요. 그리고 뭐 트레일러 검사 받는 거나 그 옛날 트레일러에 대한 무슨 결함이나 고장 뭐 이런 문제점에 있는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제가 아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